대체 그 명절 음식이 뭐길래 이렇게 당이 많이 올리는지 문제점이 뭔지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문신재입니다. 부천 성모병원 유한나 영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절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들을 좀 보면은 평소에 혈당이 잘 조정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명절 직후에 혈당 측정을 하면은 공복 혈당이 200 이상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원인 좀 물어보면은 전날에 남은 제사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체 그 명절 음식이 뭐길래 이렇게 당이 많이 올리는지 문제점이 뭔지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음식 같은 경우 조리를 직접 해보시거나 옆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이나 부침개 만들 때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에 거의 튀기듯이 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갈비찜과 같은 어육류 같은 경우는 그 고지방 어육류군이기 때문에 이런 전이나 부침개, 갈비찜 등을 통해서 열량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명절 음식인 송편, 부침개 같은데 밀가루, 잡채 같은데 이용하는 당면을 통해서 탄수화물 식품을 추가적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갈비찜이나 잡채 등에 사용하시는 양념인 설탕 또한 당질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명절을 세야 되고 명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좀 더 현명하게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뇨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명절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시되 평소 식사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보통 가족분들끼리 식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큰 접시에 놓고 드시게 되는데 개인 접시에 조금씩 덜어서 드시게 되면 식사 양을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찬으로 잡채나 무, 떡 같은 것들을 이제 섭취하시게 되면 같은 공유근인 밥량을 좀 사전에 좀 조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열량이 낮은 나물 반찬을 좀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가급적 없는 고기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탕이 들어가는 갈비찜이라든지 잡채 그리고 식혜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드시게 되면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명절에는 이제 가족분들끼리 같이 있으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냥 테레비를 보시면서 가만히 누워 있거나 경우도 있는데 활동량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가족분들끼리 산책을 하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활동 좀 많이 줄어들고 명절 때도 사실 모임이 많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모임이 생기게 되면 또 그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산소도 감고 하시면서 또 활동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는 조금 더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절별로 사실 먹는 음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혹시 그 명절별로 좀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있을까요? 일단 추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송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송편 같은 경우 4개 정도가 한 25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송편 먹을 때 교수님 몇 개 정도 드세요? 저 앉은 자리에서 4-5개 먹습니다. 3-4개는 충분히 섭취하시죠. 한 3-4개 정도 드시게 되면 밥 한 공기 정도 분량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떡을 4개 먹었다 생각하지 밥 한 공기 드셨다고 생각은 안 하시니까 좀 그런 데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날 같은 경우에는 떡국을 많이 섭취를 하죠. 떡 같은 경우도 그 밥이랑 동일한 공유근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래떡 한 11개에서 12개 정도가 밥 3분의 1 공기랑 동일한데 보통 떡국을 한 공기 드시게 되면 한 밥 한 공기 정도랑 비슷하게 섭취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떡국을 드시면서 그 떡국에 추가적으로 밥을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떡국은 밥과 동일한 떡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밥을 똑같이 더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당뇨 환자들 하면은 결국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질환 같은 경우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명절 음식에서 그런 환자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명절 음식 같은 경우 나트륨 섭취 같은 경우도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 같은 거 부칠 때 사용하시는 튀김가루나
부침가루에도 나트륨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고요. 나물 같은 경우도 간을 너무 강하게 하시게 되면 나물이나 그런 전류를 통해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달고 짜고 열량이 많은 명절 음식은 결국은 당뇨 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네요. 명절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좀 참고 활동을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여러 가족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더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반적인 식사량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서 명절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식사량을 계획적으로 섭취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